그리고 안중근 장군을 사형대에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의 증손자가 바로 현재 일본 총리 아베 신조라는 겁니다. 정말 대대로 미친놈들이네요. 안녕하세요, 마린보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회사 미팅 때 무심결에 나의 말 한마디에 직장 동료들의 반응, 헐, 쟤는 모르는 게 뭐야?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심심치 않게 일본 정치계에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 물론 일본 언론에서도 저 발언을 했던 의원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이란 취지의 기사가 대량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언론이나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의 의견을 가만히 보자면 뭐 대충 이렇습니다. 젊은 구구 초선 국회의원이 헛소리하다 지들 언론에서도 두들겨 맞았네, 쌤통이다, 뭐 이 정도?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 꼴통 우익 초선 의원 하나의 생각일까요? 이게 만약 일본 정치권을 대표하는 집권 자민당의 본심이라면,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물밑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면, 그리고 조금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따라 아베가 너무 싫은 마린보이의 지식 채널 출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 슈번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 슈번은 지금 일본 남단의 야마구치현의 예전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예전 메이지 유신 때부터 현재까지 일본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걸출한 인물들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조선을 침략하여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 후 세계 2차 대전 전후로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여 조선을 식민지화시킨, 그 외에도 우리 한반도에 대한 모든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모두 조 슈번 출신이라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에게는 천하의 원수 같은 조 슈번 출신들의 몇몇 인물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정말 미친 또라이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미우라 고로, 이 인간 정말 쓰레기인데요. 1895년 8월 20일 경복궁에 일본 군인과 낭인들을 침입시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왕비를 발가벗긴 후 국부엄사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 시체를 태워버리기까지 한 장본인입니다. 이노우에 가오루, 당시 외무 대신이었으며 배후에서 을미사변을 여우사냥이라는 이름하에 설계한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외무 대신, 우리말로 하자면 외무부 장관이라는 건데, 이걸 다시 해석하자면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시해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스라 타로, 경술국치 당시 총리로 1905년 7월 미국은 필리핀을 먹기로 하고 일본은 조선을 먹기로 비밀리에 밀약을 맺어 자기들 간의 식민지 건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스라 테푸트 밀약입니다. 실제로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병합하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장본인입니다. 참고로 저 당시 미국 측 인사가 전쟁부 장관 윌리엄 하워드 테푸트였는데요. 요 인간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해먹는다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 45세에 초대 총리가 되어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를 병탄한 악질 중의 악질이었는데요.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방문 중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장군에게 처단되었죠. 손에 아라스케. 이토 히로부미 다음 조선 2대 통감으로 대한제국에서 기후각서를 강제 체결시킨 장본인으로, 이때 대한제국 측 대표가 바로 민족의 반역자 이완용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모든 사법권과 경찰 행정권을 빼앗기게 되고 순종 황제의 모든 행정 권한은 없어지고 맙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0년 3대 조선 통감이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국노 이완용에게 경찰권을 넘겨받아 경술국치조약을 성사시킨 인물로, 경술국치 이후 조선의 통치권은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시마 요시마사, 이 인물이 정말 중요한데요. 1894년 8,000명의 일본군을 이끌고 경복궁을 침입하고 조선 대신들을 대거 친일 인사로 교체한 이른바 가부개혁을 주도, 그리고 안중근 장군을 사형대에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의 증손자가 바로 현재 일본 총리 아베 신조라는 겁니다. 정말 대대로 미친놈들이네요. 기스노프스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으로 강제징용, 강제징집을 주도했으며 1930년대에는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기획하여 만주국 경제의 실질적인 지배를 주도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맞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가 따라했었죠. 참고로 박정희가 가장 존경한다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 패전 후에 A급 전범이었던 이놈을 무죄로 풀어주고 후에는 일본 총리까지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놈이 바로 지금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외조를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저 정신나간 인간들의 후대들이 지금 일본의 정치판을 전부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석구석 장인정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존경까지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장인정신이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대를 이어서 한 가지만 죽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일본에서는 정치마저도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일본 사람들의 인구 70에서 80%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하죠. 정치도 대물림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코엔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후원회 그런 말입니다. 이 후원회의 힘은 실로 막강한데요. 이 후원회가 하는 일은 지역구의 기업이나 이익단체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긁어모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권을 보장해주며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불법 같아 보이지만 합법이라니까 더 놀라울 따름이죠. 그리고 더 골 때리는 일은 이 후원회, 즉 코엔카이가 모금한 정치자금은 세금도 내질 않습니다. 게다가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누구 자식이다, 이런 타이틀 하나면 코엔카이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손쉽게 선친이 대를 이어 촉망받는 정치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현재 일본 재계 후원금의 90%가 아베 신조가 몸담고 있는 자민당에 집중된다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서로 간의 이권을 대가로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에서 개혁을 이루겠다고 나선들 코엔카이 세력이 턱없이 열세인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은 절대로 정권을 찬탈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일본 정치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정신나간 부모 정치인으로부터 교육받고 자란 자식의 생각이나 사상이 과연 올바를까요? 아베만 해도 조부인 기시노부스케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기 딴에는 일본 과거의 영광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베 입장에서 과거 영광의 시대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대동아 공양권의 복원, 즉 아직도 전쟁의 야욕을 못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이토록 전쟁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들 선조들에게 강력한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시다 쇼인. 이 자식도 조슈번 출신입니다. 그럼 도대체 요시다 쇼인이 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길래 아직까지도 저렇게 추앙을 하는 걸까요? 여기까지 전편이고요. 후편에서는 요시다 쇼인이 얼마나 미친놈인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 의해서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한반도 전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후편에서 만납시다. 일 1분 잡박지식. 언제부터 흰색 깃발이 항복의 의미가 되었을까? 예전부터 전쟁에서 항복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흰색 깃발을 흔들곤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전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왜 하필 흰색 깃발일까? 오늘의 1분 잡박지식 출발합니다. 흰색의 깃발이 항복이나 휴전을 상징한다는 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설은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국기를 떠올려 보면 쉬울 듯 합니다. 웬만한 나라의 국기는 흰색 바탕에 특정 문양이나 도안이 그려져 있는데요. 전쟁 중에 흰색의 깃발을 흔든다는 것은 여기 흰색 깃발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당신 나라 국기를 그려도 된다는 뜻이었죠. 즉 항복을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설은 화이트 선데이라는 날 때문인데요. 오늘이 화이트 선데이야 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고면은 절대 안 된대. 알겠나? 중세 유럽의 교회가 명명한 이날은 설령 전쟁 중이더라도 이날만큼은 휴전을 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교황의 명령으로 반드시 따라 했었는데요. 여기서 화이트의 흰색이 곧 휴전을 뜻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러다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던 만국평화회의에서 정식으로 상정이 되게 되는데요. 언어가 서로 다른 나라더라도 흰색의 깃발을 흔들면 휴전이나 항복을 한다는 일종의 규칙으로 이때부터 세계 각국들은 이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 경기 중 코치가 링 위로 타월을 던지는 장면 떠오르실 겁니다. 저기 타월 보이시죠? 무슨 색이죠? 네, 흰색이네요.
이렇게 스포츠에서도 사용되기도 하네요. 참고로 같은 해 7월 14일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서 일제의 대한제국 유린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던 헤이그 특사 3인 중 이준 열사는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이 불발되자 큰 분노로 인해 화병을 얻어 자신이 머물고 있던 작은 호텔방에서 숨지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1분 자팍지식이었습니다.